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1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이 일주일 전에 있었던 미스 트롯 결승전에서 문자 메시지 덕분에 1등을 한 가수가 바로 양지연 씨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붓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듣고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별로 잘 부른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 가사에서 별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 이분이 미스트롯 진이 되니까 이 가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지인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이걸 읽어보고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구나, 이게 문제가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 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구가 심심할 때 들으라고 노래를 보내왔다. 나는 미스트롯 본 적도 없고 양지연이란 친구 노래도 처음 듣는다. 노래를 잘한다 싶어 음악을 듣는데 가사가 이상하다. 이념적인 가사라는 생각이 확 와서 가사를 점검해 보았다. 분명 이념적인 노래다. 대한민국 70년을 부정하는 가사다.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5000년 역사인데 70년이 무슨 대수냐. 아무것도 아니다. 붓을 달라. 붓으로 백두산 천지물을 먹물 삼아 역사를 다시 쓰자는 무시무시한 가사다. 대중가요까지 대한민국 70년을 부정하고 백두산 천지물로 역사를 쓰자니 대중가요 너마저 빨간물이 들었구나. 한강수로 역사를 다시 쓰자면 몰라도 이건 너무합니다. 정말로 너무합니다. 재앙이 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아 살아다오. 5000년 역사에서 대한민국 70년만이 세계와 부러워하는 찬란한 시대였다. 5000년 역사에서 중국에 고개 숙이고 한 역사였다. 한국을 배우고 한국의 박정희를 공부했다. 양지연 이 노래를 상 탔나요? 양지연 결승 인생곡 붓,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밑에 인생곡 붓의 가사를 붙여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 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여복의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화폭 삼아 한 점 한 점 찍어 나가세. 여복의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여복의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70년이라면 지난 70년이겠죠. 이 대한민국 70년은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분이 지적했던 대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건설한 것인데, 그걸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라고 부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못된 짓을 한 걸 잊어버리자. 그리고 용서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북한 동포에게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 잊어버리자는 것은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인 김일성 집단의 잘못을 다 덮자. 다 용서하자.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한다. 이걸로 보여지죠. 이거는 완전히 민족주의가 아니라 종족주의입니다. 같은 종족이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핵 개발을 하든지 사람을 잡아 죽이든지 다 덮자. 그 다음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백두산 천지라고 하면은
딱 상징되는 게 김일성, 김정은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발언하는 그 물을 잉크로 삼아 쓴 역사는 김일성 중심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합쳐보면은 이 노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라고 봐도 크게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한테 이걸 보낸 분이 여기에 양지연의 표를 많이 주라고 성당에서 돌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우선 이 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땡벌이란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다는 트로트 가수 강진이 2019년 발매한 12집에 수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강진의 12집 앨범 발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작곡가 류선우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단이 백두산 천지를 찾았을 때 뉴스 영상을 보고 느낀 감회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이념적인 동기에서 서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곡 가수 강진은 2019년 2월 12집 발매 직후 금명 엔터테인먼트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수록곡 부설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아 남북한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을 그랜드한 스케일과 장엄한 분위기로 담아낸 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출발점이 우선 2018년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문재인의 북한 방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백두산을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고 감동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결국 비핵화 4개국의 한 연출 장면이었죠. 4월 27일에 김정은과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그건 그 뒤에 다 지켜지지 않았고 거기서 말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비핵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굴욕적인 장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을 했습니다. 거기 대중 앞에서 무슨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말 뺐어요. 국방위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부하고 김정은이가 상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7분 연장 7분 정도 되는 연설에서 김정은을 마치 민족의 지도자의 것처럼 추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제주도가 아니라 한라산과 대척점에 있는 제주도 백두산을 방문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 가겠다 하니까 그 동행했던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해병대를 시켜서 제주도에 한라산에 무슨 헬기 착륙장 만들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작곡가는 감동을 해가지고 부실한 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산물이 그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김정은과 문재인의 비핵화 4개국에서 나온 선전선동 민족주의를 앞세운 선전선동과 맥을 같이 하는 노래가 이 붓이다. 그러니까 가사가 이 모양으로 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지연이라는 사람은 마스터 점수는 7명 중에서 5번째였습니다. 마스터 결승 1라운드, 2라운드 합쳐가지고 총점에서 7명 중에 5명인데 문자 투표가 쏟아져 가지고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등 하던 홍지윤 씨가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몰표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아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준 분은 성당에서 문자 투표를 동정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이군요. 양지연 팬카페에 올려 있는 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제주시 동광성당 김승호 안보 로시오입니다.
저는 평소에 미스트롯 2를 계속 시청하지 않았는데 이 가슴 먹먹한 사연을 듣고 보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음을 해량 바랍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자 이거죠. 그러면서 이분 쭉 소개를 해드립니다. 병마에 시달리던 아버지에게 신장을 떼어준 효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형제는 한국 체대 출신이고 전 북제주군 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제주도를 알리기 위하여 말을 타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제주댁 양지연은 한림초등, 한림중, 한림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을 전공하였고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문자투표에 참여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TV조선이 말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실한 이 가사를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옛날 같으면은 이게 과연 방송을 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요사이 이 가짜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이런 노래가 넘어갔고 저도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노래의 무서운 점입니다. 노래에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침투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동이 음악을 통한 선동입니다. 음악을 통한 선동입니다. 저 같은 세대가 이제 6.25를 겪은 세대인데 소년기에 저 잘 아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공산 치하가 됐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니까 인민군 장교가 나와가지고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쳐 주더라.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가르쳐 주더라. 하면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지금도 부릅니다. 어릴 때 배웠던 그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아무 부담 없이 불러요. 이게 노래가 가장 큰 선동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TV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은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이런 가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면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0년 세월이 그까짓 무슨 대수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이 지난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을 그까짓 것이라고 이렇게 폄하한다? 이것은 선배 세대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 시대를 몽땅 뭉뚱그려 가지고 그까짓 것, 대한민국이 그까짓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까짓 것. 그 다음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유대인들이 히틀러 잊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의 민족 반역 행위 수백만 명을 죽인 이것은 역사에 돌로 새겨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용서 불가능하죠. 용서는 세 사람이 참여하면은 그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히틀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스탈린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무슨 자격으로 대중가요를 만드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오만하게 6.25로 달아난 목숨이 300만이 되는데 그 유족들이 살아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잊어버리자, 용서하자 이런 글을 쓰느냐. 그런데 그게 노래라는 걸 노래가 하나의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이 작곡, 작사가는 다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문학가였습니다. 유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유호 작곡,
유호 작사죠.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이 아니고 유호 작사 이흥렬 작곡이거든요. 진짜 사나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삼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런 노래를 부르던 세대에 대한 웰빙 세대의 모독이 바로 이 부실한 가사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38선의 봄, 박춘석 작곡, 최갑석 노래. 38선의 봄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꽃 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 내 고향, 그 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나.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보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노래 부실한 거는 그 노래 안에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의 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민족주의를 앞세운 전략에 넘어간 흔적밖에 없다 이겁니다. 맹호들은 간다. 자유통일 위하여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릴까. 자유통일 위해서 이렇게 국력을 길렀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쓸어버리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하느냐 하는 화두를 던지는 노래가 바로 맹호들은 간답니다. 유교 노래야 이게 천하명곡이죠. 김동진 작곡, 박두진 작사, 최고의 시인과 최고의 작곡가가 만든 노래. 맷도적이군요.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자랐는데 이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한반도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실한 노래가 나올 수 있었느냐.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나오라 붉은 물이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불이다. 향토 예비군 노래.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런 걸 만들던 분들이 뭐 교육을 잘못 시켰는지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북과 같은 정의감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오로지 감성만 부풀러 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의 한 장면을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쓴 이 가사와 곡이 TV조선의 를 타고 미스트롯의 인생곡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걸 부른 가수가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인기 투표에 의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제주도 분들 그리고 성당 이런 데서 문자를 막 돌리고 해가지고 뒤집어 버렸다. 전문가들이 보는 노래 실력은 7명 중에 5등인데 그 덕분에 1등이 되었다. 1등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래 가사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가 들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한테 오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래는 이념입니다. 예술은 이념입니다. 흔히 예술은 국경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술은 국경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술가는 국경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 위대한 작품 게르니카는 프랑코 독재 시절에 뉴욕에 있었지만은 피카소는 미국을 방문하려고 해도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공산당원이었고 6.25 때 미군이 학살했다 하는 이런 선전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산당이 그걸 가지고 막 선전을 한 데 대해서 미국 FBI가 입국을 금지시켜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한 노래가 그냥 노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지금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국가 존망을 걸고 싸워야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이 한반도에서 사는 국민으로서의 자질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말을 더 확인하려면 구글에 들어가서 부실한 노래를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